금융관리공사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팀이 시안건설 특혜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서 들이닥쳤고, 수사관들은 영장을 바탕으로 관련 서류들과 각 부서의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본체 등을 압수했습니다. 또한 공사사장과 최국장, 신팀장, 박수석 등 핵심 관련자들의 휴대전화도 현장에서 압수되었으며 통화 기록과 메신저 대화, 파일 전송 내역 등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위한 수거 절차가 곧바로 진행되었습니다. 전날 미래는 그동안 태희가 수집해온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공사의 특혜 비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고, 공정위 조사관들이 불시에 압수수색을 한 것이었습니다. 전날 밤 미래는 김수현 선임과 통화했습니다. 선배, 저 미래예요. 저 태희 씨가 준 자료로 공사비리 고발했어요. 선배가 잘못했던 게 아니에요. 선배는 옳은 일을 했던 거고, 동생 태희 씨도 공사의 잘못을 바로잡고 누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여기까지 왔어요. 저도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피하고 조용히 있으면 아무도 진실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조용하던 수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래 씨,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날 미래 씨가 우리 집에 와서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줬잖아. 그 말 고마웠어. 사실 누구보다 미래 씨한테 그 말을 듣고 싶었나 봐. 나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가보려고 해. 미래 씨의 그 말이 나에게 큰 용기를 줬어. 나도 비리 증언할게. 그때 내가 내부 고발했던 건도 시안건설과 관련돼 있었어.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던 수연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미래 씨 박상영 수석 성희롱 다시 고소했다고 들었어. 그것도 증언할게. 사실 박수석이 내 선임이었을 때 나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 그 당시 말하지 못한 게 후회돼. 내가 그때 문제 제기를 했더라면 미래 씨가 그런 일 겪지 않았을 텐데. 미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 고마워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건 선배 잘못이 아니에요. 선배는 잘못한 게 없어요. 선배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고려하고 있다고 태희 씨한테 들었어요. 옆에서 다 지켜본 제가 증언할 테니 힘내세요. 다음 날 미래는 세진을 만나러 딸기 농장을 찾았습니다. 세진은 먼 거리에서 다가오는 미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업용 장갑을 벗고 손을 털던 그는 다가온 미래에게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오셨다는 건 함께 미국에서 일해보자는 제 제안에 답할 준비가 되셨는지. 미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세진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진 씨, 그 제안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아직은 제 자리를 떠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회사 비리를 고발했고 그 일의 끝을 직접 보고 싶어요. 피하지 않고 한번 끝까지 해보고 싶어요. 세진의 얼굴에는 언뜻 실망의 빛이 비쳤지만 세진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미래 씨도 나도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못하니까요. 안 그래도 공사 비리 고발건에 대해서 미래 씨한테 할 말이 있었어요.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진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한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행동주의 펀드로 보유하고 있는 시안건설 주식이 있어요. 미래 씨가 가지고 있는 비리 자료를 토대로 주주 서한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공사의 시행사 선정 과정에 대한 내부 자료 공개와 외부 감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죠. 주주로서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니까요. 미래는 놀란 눈으로 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좋아요. 제 논문 주제이기도 하고 항상 관심 있던 분야였어요. 그렇게 비리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또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될 거예요. 세진 씨 고마워요. 세진은 미래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비리 고발건이 마무리되면 그때 제 제안에 대한 답도 다시 들을 수 있을까요? 미래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때 대답할게요. 한편 로사 식당에서 상월 할머니 일이 잘 해결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딸기 케이크 상자를 들고 돌아오던 호수는 식당 문을 여는 순간 반지샵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는 미지에게 프로포즈하기 위해서 미리 주문한 청혼 반지, 그 반지가 마침내 완성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호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들리지 않는 왼쪽 대신 오른쪽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귓가에 들린 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무력한 웅웅거림 뿐이었습니다. 호수는 당황했습니다. 상대방의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메아리처럼 퍼지는 이명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은 무거운 돌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오른쪽도 이제는 안 들리게 된 건가? 그는 입술을 꾹 다물며 식당 앞에 섰지만 손에 들린 케이크 상자의 무게는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호수는 왜 안 들어오냐고 묻는 미지에게 케이크를 전해주고 통화하러 간다고 말하고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식당 테이블 위에는 딸기 케이크가 놓여졌고 상월 할머니는 조용히 포크를 내려놓은 뒤 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지야, 고마워. 로사 말고는 나한테 이렇게 다시 세상을 읽어주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다 너희들 덕분에 잘 해결됐어. 할머니는 미지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미지야,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로사 아들 성년 후견인 네가 맡아줘. 그리고 내가 글을 못 읽으니까 내 일도 좀 도와줘. 관청이나 은행에서 오는 서류 읽어주고 처리하는 거 네가 맡아주면 마음이 놓일 것 같아. 내가 보수는 아주 넉넉히 챙겨줄게. 그리고 내가 아프게 되면 미지 네가 내 후견인도 맡아줘. 부탁할게. 미지는 잠시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곧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그렇게 할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지는 호수가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통화가 길어지나? 말도 없이 갔을 리는 없는데 호수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호수가 무슨 일인지 연락이 안 돼서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미지는 할머니와 뒷정리를 마무리하고 아파 보이는 호수가 걱정돼서 곧 호수의 집을 찾았습니다. 너 어디 또 아프지? 어디 봐, 열 있나? 호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좀 피곤해서 내일 보자 우리. 그렇게 말한 호수는 평소와 다르게 들어오라는 말도 없이 문을 닫았고 미지는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호수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른쪽 귀가 돌발성 난청입니다. 왼쪽 귀도 안 들리시는 상황인데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치료가 어려울 수 있어요. 호수는 머릿속이 텅 빈 듯 울렸고 가슴 속에서는 먹먹한 무게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럼 이제 전 뭘 해야 돼요? 더 나빠지기 전에 방법도 없다는 건가요? 치료는 해봅시다. 일시적으로 청력이 급격히 감소했다가 좀 나아졌다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청력이 회복된다는 보장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치료를 해봐야지요. 좋아지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까요. 의사의 말을 들은 호수는 고개는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깊이 가라앉은 안개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서며 그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런 내가 미지에게 더 짐만 되겠구나. 미지를 위해서 프로포즈는 없는 일로 하는 게 좋겠어. 그런데 병원 대기실에 다다랐을 때 그곳엔 미지가 조용히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수가 걱정돼서 집에 찾아간 미지는 병원에 가는 호수를 보고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미지는 호수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의 표정만 봐도 모든 걸 알아챈 듯 했습니다. 둘은 함께 호수의 집으로 갔습니다. 호수야, 너 오른쪽 귀 아픈 거야? 호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살짝 떨구었습니다. 그의 무너진 마음은 눈빛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미지는 그런 호수의 손을 천천히 잡았습니다. 잘 치료해서 더 나빠지지 않게 하면 돼. 그리고 혹시 좀 나빠지더라도 내 곁에는 내가 있잖아. 내가 뭐든 도울게. 걱정하지 마. 나 여기 있어. 그러나 호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멀고 멍한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지야, 고마워. 근데 나 좀 피곤해. 오늘은 그냥 혼자 있고 싶어.
미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섰고 문이 닫히는 소리는 무겁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호수는 미지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편 공정위 조사와 행동주의 주주 서한을 통해 시한건설에 요청한 정보 공개와 외부 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금융관리공사의 특혜 비리는 세상에 드러났고 관련자인 최 국장과 신 팀장 그리고 박 수석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사옥 경전철 연계 건설 사업은 일단 중단되었고 상월 할머니는 당분간 건물을 팔라는 요청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박수석의 성희롱 역시 밝혀졌습니다. 미래의 집 앞에 박수석이 찾아왔을 때 강제 입맞춤 시도라는 성희롱에 대한 내용도 녹음되었고 미래는 포렌식을 통해 박수석이 지운 녹음을 복구하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와 김수현 선임의 증언도 확보한 결과였습니다. 다음 날 미래는 다시 딸기 농장을 찾았습니다. 그날 밤 미래와 세진은 다시 함께 별을 보러 갔습니다. 세진은 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래씨,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딸기 농장에 오게 되고 미래씨도 그때 회사 일로 지쳐서 미지씨와 자리를 바꾸어 여기로 오게 된 거 어쩌면 우리가 만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어요. 만날 인연은 만난다잖아요. 운명처럼. 때론 인생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니까. 미래는 그런 세진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오늘 사직서 냈어요. 세진 씨가 한 제안 받아들일래요? 세진 씨가 건네는 말들, 행동들, 어느 순간부터 제가 다시 저를 믿을 수 있게 된 힘이 됐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 입맞춤했습니다. 밤하늘엔 그들의 인연을 축복하듯이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미지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는 호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지는 아침부터 몸에 미묘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미지는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검사해 보았습니다. 그때 그 꿈이 우리 아기 꿈이었어. 미지는 호수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지만 호수는 여전히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미지는 대답 없는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호수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날 얘기했던 꿈 말이야. 우리 아기가 순둥순둥하진 않을 것 같아. 좀 성깔이 있을 것 같아. 라이온킹의 그 삼촌처럼. 그 순간 조용히 잠겨있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 안쪽에는 눈이 깊게 꺼진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미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미지는 그의 집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그 꿈 우리 태몽이었어. 호수야. 아프다고 도망가지 마. 내가 있잖아. 우리 치료 열심히 받자. 그리고 혹시 상태가 좀 안 좋아져도 괜찮아. 우리나라에도 시각장애인 판사도 있고 캐나다에 청각장애인 변호사도 있다고 기사에서 본 적 있어. 내가 청원을 넣든 시민운동을 하든 귀가 잘 안 들려도 변호사 할 수 있게 만들 거야.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말을 글로 바꿔주는 것들도 있잖아. 장애가 있다고 원하는 직업을 포기해야 하는 세상이면 그런 제도와 환경을 바꿔야 하는 거잖아. 호수는 미지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미지는 미소 지으며 호수를 따뜻하게 바라보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후 호수는 치료를 열심히 받았고 때때로 상태가 좋아지기도 안 좋아지기도 했지만 미지를 바라보며 더 이상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호수의 핸드폰에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다름 아닌 이충구 변호사였습니다. 호수와 충구는 서로를 좋아하면서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애증의 관계였습니다. 호수야, 언제든 원하면 돌아와. 너와 나 장애가 있어도 일할 수 있어. 호수는 그 문자에 답장을 하진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미래미지 엄마는 자신의 엄마를 조금씩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소박을 맞으면서도 데리고 나선 딸에게 차갑게 대한 엄마, 먹고 사느라 바빠서 딸의 마음 돌아볼 여유도 없었고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었던 엄마. 약해진 자신의 엄마를 보면서 미래 엄마는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자신도 혼자 아이들 키우며 힘들게 먹고 사느라 자신의 엄마를 닮아 있었다는 걸 느꼈고
마음속에서 조금씩 엄마와 화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미래 미지에게 조금 더 다정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엄마 오키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전화였습니다. 이제 이해하고 화해하려고 하는 순간 그렇게 오키의 엄마는 그녀의 곁을 떠났습니다. 오키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래미지 호수세진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할머니를 슬픔 속에 보내드렸습니다. 호수는 키워준 고마운 엄마 분홍에게 조금 더 다정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했고 꾸준히 치료를 받고 청력이 조금 나아지자 개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래는 세진과 자신의 이름처럼 새로운 미래를 찾아 출국 준비를 하고 있었고 미지는 자신이 동경해온 서울에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자신의 이름처럼 아직은 몰랐지만 상월 할머니에게 받는 월급으로 호수와 지내면서 결혼 준비도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아파봤기에 약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용기도 지닌 미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나 시민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관련 분야의 책도 보고 사람들도 만나면서 행복하게 미지의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었습니다.